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7일 8일 해외 축구 17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루턴타운 vs 토트넘. 루턴타운, 잉글랜드 일부 17위. 그나마 선수비 역습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로는 공간을 최대한 안 주는 식으로 괜찮은 성과를 내기는 하지만 밀어붙이는 운영을 하는 팀들에게는 체급 차이를 느끼는 편, 주중 경기를 벌리와 치른 상황이라 토트넘과의 경기는 전력과 체력적인 면에서도 모두 열세라고 할 수 있다. 토트넘이 누누나 콘테 시절처럼 운영한다면 몰라도 토트넘은 현재 체급 차이를 느끼게 해줄 정도로 밀어붙이는 데 능한 편이다. 토트넘, 잉글랜드 일부 2위. 아스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체급 차이가 나는 팀들을 상대로는 화력을 투사하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던 편이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 특유의 공격적인 페이스는 신뢰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히샬리송도 원톱으로 나섰을 때보다는 윙으로 배치했을 때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코멘트. 토트넘의 완승을 기대해본다. 전력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공격적인 기조로 약팀을 상당히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루턴타운이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꽤 승점을 잘 따오기는 했지만 미드필더진을 잘 쓰는 팀에게는 매우 약하기도 했다. 토트넘의 핸디캡 승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토트넘 승. 핸디캡 토트넘 승. 언오버 언더. 카디스 vs 지로나. 카디스 스페인 일부 11위. 홈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맹점은 올 시즌 10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한 번도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동적인 라요를 상대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라요는 해당 기조를 가진 팀 중 가장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듣는 팀이다. 그래도 지로나의 수비적인 난조를 분쇄할 만한 역습은 애전에서도 드러난 만큼 카디스의 공격력까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로나, 스페인 일부 3위. 지난 경기 레알에게 완패했지만 골대를 맞는 슈팅이나 크로스헤더 등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을 찌르는 공격적인 플레이는 레알을 좀 고생시키는 모습. 물론 전방에 힘을 꽉 주는 포메이션상, 수비 상황에서는 커버해야 할 고안이 너무 넓다는 약점이 있는 편, 지로나도 대부분 승리하는 경우는 화력전에서 우위를 잡은 것이었지 안정적인 수비로 승리를 거머쥐는 스타일은 아니다. 코멘트. 지로나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일단 상위권 상대 전적이 좋지 못하고 수비 코어의 누수도 있는 상태. 물론 지로나도 수비 상황에서의 흐트러진 대형이라는 약점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편이고 카디스의 홈 강세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오버 2-5를 픽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지로나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인테르 vs 볼로냐. 인테르 이탈리아 일부 1위. 라우타로가 포트트릭을 하고 나서 바로 빅찬 스미스 4개를 기록하는 등 여전한 기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튀랑이 있어 라우타로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챙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애초에 3위들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력을 매 경기 좋게 유지하고 있고 주도권을 꾸준히 쥐고 있어 인테르가 올 시즌에는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호조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볼로냐, 이탈리아 일부 8위. 생각보다 인테르와의 최근 5번의 전적에서 2승 3패로 아주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다. 다만 2승을 모두 홈에서 기록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지난 시즌 6위 이상의 강호들을 홈에서는 생각보다 잘 잡아냈지만 원정에서는 거꾸로 승리를 한 번도 가져오지 못했다. 그나마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줄어들면서 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코멘트. 인테르의 승리를 점쳐보겠다. 일단 볼로냐의 실점 억제력은 꽤 좋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원정에서는 지난 시즌부터 강호들을 상대로는 약세가 뚜렷한 팀이었다. 기본적으로 인테르가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매우 익숙하고 그나마 공격수들의 기복이 없다. 토선생 픽. 승무패 인테르 승. 핸디캡 인테르 승. 언오버 언더. 도르트문트 vs 우니온 베를린. 도르트문트 독일 일부 4위. 중원에서의 문제가 지속되는 중 상대의 간격을 이용해서 공을 운반하는 것 자체는 잘 되고 있지만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당한 난관이다. 우니온이 최근 페이스를 매우 좋지 못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방과 중원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리그에서도 도르트문트의 전개가 만족스러웠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듯. 우니온, 독일 1부 11위. 올 시즌 생각보다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수비 난조로 이어지고 있지만 도르트문트의 중원 압박 대응 능력은 좋지는 못해 이것이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베커의 속공 이외에는 뚜렷한 옵션이 없기는 우니온이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뚝배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편인데 상대 센터백 쥘레와 훔멜스는 속도는 몰라도 공중볼은 꽤 잘 따내는 선수들이다. 코멘트. 가장 추천하는 픽은 언더 3, 5가 될 것이다. 두 팀이 서로 공격 옵션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태. 도르트문트는 중원에서의 전개, 우니온은 공중볼이 봉인될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우니온의 성적 자체가 너무 좋지 못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우니온 승. 언오버, 언더. 라이프치히 vs 보훔. 라이프치히, 독일 1부 5위. 마지막으로 보훔을 만났을 때에는 0대1로 패배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보훔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우는 상대의 홈이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 자신들의 홈에서는 압박으로 상대를 그냥 눌러버리면서 일방적인 폭격을 가하는 편이었는데 주중 경기 이슈는 있지만 홈 2연전이라는 점도 라이프치히의 일정에서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훔, 독일 1부 16위. 보훔이 홈에서 라이프치히를 만났을 때에는 득점력조차 별로 인상적이지 못했다. 라이프치히가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습성이 있어 역습에 능한 보훔이 잘 공략하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압박 강도에 못 이겨서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이 잘 안되면서 약점인 수비만 철저히 공략당하는 양상. 결국 라이프치히와의 전력 차이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코멘트.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점친다. 일단 홈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보훔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두드리면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봉쇄해버렸던 편이다. 따라서 보훔도 역습 지향적인 팀임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을 선보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언오버 3, 5는 추천하기 어렵고 라이프치히의 핸디캡 승리를 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토선생 픽.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캡, 라이프치히 승. 언오버, 오버. 아우크스부르크 vs 다름슈타인.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1부 14위. 아우크스부르크는 어떤 팀을 만나도 수비력을 기대하면 안 되는 팀이기는 하다. 의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하위권 팀에게 골과 함께 승점을 잘 나눠주기 때문. 물론 혼전을 만들면서 난타전 끝에 승리를 가져가는 등 공격력을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운 팀이기는 하다. 특히 올 시즌에는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화력을 잘 보여주면서 승점을 잘 따오는 추세. 다름슈타트, 독일 1부 15위 패패무패.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를 경합 상황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브레멘을 4대2로 격파했다. 물론 여전히 3부기로 가는 와중에도 실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데 지난 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합 상황에서 열세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 일단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여기도 수비가 문제일 것이다. 코멘트. 아우크스부르크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일단 오버 2, 5를 1순위로 추천하고 싶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하위권 상대로도 수비력은 장담하기 어려운 팀이고 의적이라는 이야기도 이 때문에 듣고 있는 팀이다. 올 시즌 홈에서 무패이기는 하나 무실점으로 마친 경기는 하나도 없었다. 토선생 픽.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벌리 vs 첼시. 벌리, 잉글랜드 1부 18위. 루턴타운을 잡기는 했지만 루턴타운을 상대로도 상대의 완강한 수비에 중거리 두 방으로 겨우 승리를 잡아냈다는 점은 불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첼시도 상당히 수비가 좋은 팀인데 벌리가 라인을 높여서 짧은 패스로 썰어가는 방식이 박스 안까지 잘 들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게다가 첼시는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중원 교통 정리도 끝난 모습이다. 첼시, 잉글랜드 1부 11위. 갤러거와 엔조의 위치만 바뀌었음에도 경기가 술술 풀리는 모습이었다. 갤러거는 2선에서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 중추를 억제하고 엔조도 3선에서 자신의 특기인 빌드업에 주력하는 모습. 지난 경기에서 스털링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무드릭과 브로야가 득점에 성공하는 등 스털링 하나에 의존하던 공격력도 실마리가 잡혔다. 코멘트. 첼시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중원의 교통 정리를 끝내자 상당히 경기가 안정적으로 풀리는 모습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력도 실마리가 잡힌 모습.
번디의 높은 라인도 수비에서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편단을 할 수 있으며 루턴타운을 상대로도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은 크게 보이지 못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첼시 승. 핸디캡 첼시 승. 언오버 언더. 에버튼 vs 본머스. 에버튼 잉글랜드 일부 16위. 지난 경기에서는 루턴타운에게 패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홈에서 실점 억제는 나름대로 되는 편이고 지난 경기 2골도 세트피스로 허용한 편이라서 수비는 문제가 아닌데 세트피스와 롱볼에 집중되어 있는 득점 루트가 문제. 그나마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정교함은 좋고 르윈이 최근 3경기 3골로 페이스가 좋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본머스 잉글랜드 일부 19위. 본머스가 에버튼의 제한적인 공격 옵션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본머스이고 본머스도 공격 효율에서 에버튼 못지않게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 전방 압박을 제법 하는 팀이기는 한데 그것이 좋은 찬스로 가는 빈도와 골로 연결되는 빈도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코멘트. 에버튼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오픈 플레이가 아니라 세트피스에 의존하고 있는 공격력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르윈의 폼이 좋은 데다가 상대가 세트피스에서의 약점이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본머스의 1차 압박 라인도 높은 편이라 롱볼도 제법 위협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에버튼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풀럼 vs 세필드. 풀럼 잉글랜드 일부 13위. 올 시즌은 완벽하게 득점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히메네스가 미트로비치의 역할을 전혀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요인이지만 팔리냐가 저격을 당했을 때의 대응법도 지난 경기에서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일단 셰필드의 공격이야 별로 위협은 되지 않더라도 풀럼도 쉽게 득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셰필드 잉글랜드 일부 20위. 셰필드의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올 시즌 2골 이상의 기대 실점을 홈권정 가리지 않고 허용하는 모습인데 3부 뒤로 중앙을 완전히 틀어막는 양상을 짜고 있음에도 수비가 부실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 사실 이 전술은 수비가 버텨줘야 개인 능력으로 투톱이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는 전술인데 일단 전술 수행에 필요한 조건조차도 구비가 안 되어 있다. 코멘트. 풀럼이 다득점 양상을 쉽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일단 상대의 박스 안 수비가 너무나 부실해 승리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역습도 중원에서 태클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팔리냐 같은 선수들이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선생 픽. 승 무패 풀럼 승. 핸디캡 풀럼 승. 언오버 언더. 맨유 vs 브렌트퍼드. 맨유 잉글랜드 일부 10위. 이제 홈에서 강하다는 것도 옛말. 최근 5번의 홈경기에서 3패를 당했고 팰리스 갈라타사리에게 2연패를 기록했다. 카세미루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상대가 카세미루를 저격하는 양상에서는 거의 경기력이 나락까지 추락한다는 점이 원인. 브렌트포드의 공격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좋지 못하다지만 여전히 강한 압박으로 중원을 틀어막는 퍼포먼스 정도는 가능하다. 브렌트포드 잉글랜드 일부 13위.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승점 1점만 가져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면 중앙에서 카세미루를 저격하는 기조만 유지해도 충분할 것. 물론 상대 후방에서 최근에는 빌드업 미스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골키퍼의 선방률도 처참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너스 같은 득점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코멘트. 맨유의 승리를 점치지는 못하겠다. 홈에서 강하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고 카세미루가 저격당하는 상황에서의 대응법도 너무 좋지 못한 것이 사실. 브렌트포드가 득점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해도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무승부와 언더 2, 5를 생각해보는 매치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브렌트포드 승. 언오버 언더. 레알 마드리드 vs 오사수나.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일부 1위. 공격진은 여전히 벨링엄과 비니시우스의 폼이 좋다. 하지만 수비진이 문제인데 현재 센터백 라인이 사실상 전멸한 상황이나 카스티아에서 콜업을 하거나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쓰는 고육지책을 써야 하는 상태다. 올 시즌 밀리탕 이탈 이후로 상대의 헤더 전술에 실점을 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케파도 실수가 잦아 확실한 신뢰감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오사수나 스페인 일부 9위. 올 시즌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실점이 많아진 상황이라 레알의 공격력을 억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공중볼 장악 능력과 부디미르의 신장을 이용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가 여전히 전력과 공격진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확률은 더 높다고 보겠다. 하지만 실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높은데 밀리탕의 이탈과 센터백 라인의 붕괴로 인해서 오사수나의 뚝배기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할 것. 오버 2.5를 픽해도 괜찮은 경기가 될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유벤투스 vs 토리노. 유벤투스 디탈리아 1부 4위. 레체나 아탈란타 등 중원에서의 견고함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단점인 중앙에서의 창의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토리노 마징가 TV마저도 중원에서의 안정감은 괜찮은 유형이라는 것. 사실 토리노를 상대로는 강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중원 삭제 축구와 블라호비치의 이탈 등 유벤투스에게는 악재가 생각보다는 많다. 토리노 디탈리아 1부 9위. 토리노도 물론 상대 중원이 수비적으로 공헌하는 양상을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리노의 경우 중원이 막혀버리면 윙백에게 공격 전담을 마징가 TV거에 맡겨놓고 롱볼로 붙여버리는 편이라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도 중원이 삭제된 유벤투스가 측면으로 우회하려는 것을 3-4-3 포메이션의 장점은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로 막아버릴 여지는 있겠다. 코멘트. 언더 2.5를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픽으로 삼겠다. 양팀의 중원이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득점력을 두 팀이 모두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할 것.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유벤투스가 토리노를 상대로는 아주 강했다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토리노 승. 언오버 언더. 크리스탈 팰리스 vs 노팅엄. 팰리스 징글랜드 1부 9위. 우주 방어와 압박을 구성하는 견고함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다만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로 대응했을 때의 공격적인 페이스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 아직 에제, 떼옘, 홀로 외롭게 경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 팰리스도 지난 시즌 자하나 올리세가 있었을 때보다는 득점 기복이 제법 심해진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노팅엄, 징글랜드 1부 12위.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라인을 완전히 내리고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결국 공격에서는 찬스가 적어 최대한 신승마징가 TV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 최근 팰리스를 상대로는 5경기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노팅엄이 2골 이상을 넣은 경기는 11년 전의 일이었다. 코멘트. 언더 2.5를 1순위로 추천하는 경기가 될 것 같다. 두 팀이 서로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편인데 사실 역습 vs 역습 상황에서는 라인을 내린 서로를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 노팅엄이 팰리스를 상대로는 강점을 보이는 편이기는 하지만 득점력과 팰리스의 압박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노팅엄 승. 언오버 언더. 마요르카 vs 발렌시아. 마요르카 스페인 1부 16위 무승패 무무. 최근 실점 빈도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바르셀로나라요 지로나 등 리그 상위권 팀들을 많이 만났다는 점은 감안해 주어야 한다. 사실 발렌시아는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상대가 쉬울 수 있는데 주요 옵션인 공중볼 경합에서 스탯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고 발렌시아의 박스 안 수비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렌시아 스페인 1부 12 패승 무패패. 가야의 이탈로 인해서 주요 공격 루트인 왼쪽이 붕괴되었다는 점도 크지만 발렌시아는 마요르카의 직선적인 공중볼과 세트피스 공격도 무섭다. 마징가 TV 올 시즌 발렌시아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리그 꼴찌고 이를 반영하듯이 세트피스에서도 4골을 실점하는 중 오픈 플레이에서는 되려 압박 강도가 좋아지면서 실점을 잘 허용하지는 않는 편인데 불필요하게 실점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매우 뼈아프다. 코멘트. 마요르카의 우세를 점쳐보는 매치다. 일단 마요르카의 공격이 롱볼이기는 하지만 발렌시아는 오히려 롱볼이나 세트피스가 약점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발렌시아는 가야의 이탈로 인해서 주요 공격 루트도 쓸 수 없는 상황. 애초에 마요르카의 극단적인 수비 라인은 상위권 팀이 아니면 공략이 어렵기도 하다. 토선생 픽. 승무패 마요르카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브레멘 vs 호펜하임. 브레멘 독일 1부 12위. 항상 라인을 올리게 되면 다름슈타트나 하이덴하임 같은 역습 지향적인 팀에게 당하는 유형. 하지만 호펜하임이 중앙 전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는 꽤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사실 올 시즌에는 점유율 유지보다는 후방에 많은 숫자를 두면서 운영하는 편이라 이번 경기의 예상 플랜이 오히려 주요 전술에 가깝다. 호펜하임 독일 1부 6위.
중앙에서의 힘을 이용해서 점유율을 잡고 전진하는 것은 잘하는 팀. 다만 지난 경기에서 퇴장으로 수세적인 운영을 강요받았던 도르트문트를 결국 공략해내지 못하는 등 잠그는 팀에 대한 대응법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안일하게 수비를 하다가 실점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실제로 슈팅으로 이어진 실수가 리그 공동 2위다. 코멘트. 브레멘이 생각보다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 듯.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인 운영을 할 때의 실적은 나름 괜찮은 편이고 호펜하임도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 좀 공격이 안 풀리는 증상이 있었다. 호펜하임이 안일한 수비에 이은 잦은 실수도 생각해볼 부분. 핸디캡을 적용해도 좋다. 토선생 픽. 승 브레멘 승. 핸디캡 브레멘 승. 언오버 오버. 제노아 vs AC 밀란. 제노아 기탈리아 일부 14위. 전력 누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대의 뒷공간을 파버리는 공세로 꽤 강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모습이지만 세리에에서 잔뼈가 굵은 바델지와 스트로만, 팀 내 최다 득점자 레테귀의 동반 이탈 소식이 있는 상황이다. 철저하게 3보기로 상대 공세를 막아내고 역습 한 방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전력이라면 개인 기량 면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밀란, 이탈리아 일부 2위. 중앙과 측면에서 개인 기량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물론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운영 때문에 뒷공간과 간격 유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상대의 박스 안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제법 괜찮게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인테르에게 5골을 실점한 것 이외에는 실점률 때문에 말썽이었던 적은 없던 편이다. 코멘트. 밀란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다. 일단 제노아의 전력 누수가 너무 커진 상황. 중원과 핵심 공격수의 이탈은 매우 치명적으로 보는 편이 나을 것. 밀란이 개인 기량으로 중원과 측면에서의 우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감하게 간다면 밀란의 핸디캡 승리를 노려봐도 나쁘지는 않다. 토선생 픽. 승 밀란 승. 핸디캡 밀란 승. 언오버 언더. 세이아 vs 라요. 세비야 스페인 일부 15위. 아직 공격에 있어서는 알메리아 같이 매우 부실한 팀들에게 대량 득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리그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마징가 TV다만 라요를 상대해서는 헤더를 이용한 플레이와 측면에서의 전개가 꽤 괜찮을 수 있는데 라요는 올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고 측면 수비수들의 피지컬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잦다. 라요, 스페인 일부 7위. 앞서 언급했던 공중볼에서의 약점, 특히 측면으로 질러주는 롱볼에 상당히 고전하는 경우가 잦은 편을 본인들도 라인을 내렸다가 튀어나가는 역습으로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세비야는 라모스의 영입 이후에 센터라인이 안정된 분위기고 전방에서 태클을 서슴지 않고 시도하는 등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부터 막아버리려는 시도도 꽤 잦다. 코멘트. 세비야의 우세를 점쳐도 좋을 듯하다. 헤더와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라요의 약점이라 나름대로 세비야도 득점력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역습을 억제하는 것도 전방에서의 거친 플레이와 라모스 합류 이후로 생긴 센터라인의 안정감을 생각하면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토선생 픽. 승 세비야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